생각해 봅시다. 더운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닷가가 생각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하시죠? 여러분은 이런 시기에 어떤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호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캉스.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를 합친 말로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비슷한 경비가 들지만 멀리 떠나지 않고 수도권 근처에서 호사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없게 되자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 호텔에서는 투숙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즐기는 영화 관람,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키즈룸, 다양한 공연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는 호캉스가 아닌 미술관에서 예술품을 보며 즐기는 아트 호캉스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 노인을 위해 무료로 호캉스를 지원하는 지역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폭염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는 저소득, 독거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잠시나마 호캉스를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 되겠지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호캉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호텔에서 수영하는 것. 2번.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3번. 호사롭게 바캉스를 보내는 것. 정답은 2번.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 2. 호캉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여행 비용으로 수도권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2번. 코로나 영향으로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3번.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사진사가 없이 혼자 찍는 셀프 사진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셀프 사진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사진관. 사진사 없이 홀로 사진을 찍는 셀프 사진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고객이 직접 셔터를 누르고 사진사는 보정만 해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문가들은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사진관은 사진사가 자세와 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순간에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 반면에 셀프 사진관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용자가 카메라와 연결된 리모컨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게 됩니다. 셀프 사진관은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된 스튜디오를 일정 시간 동안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이 모니터를 통해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인화하고 싶은 사진을 골라 사진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용자들은 셀프 사진관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촬영 중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나 아이들과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셀프 사진관의 장점입니다. 셀프 사진관은 이용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카메라를 안 보이는 곳에 놓거나 고객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공간보다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의 젊은이들이 친구나 연인끼리 스티커 사진을 찍었던 감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셀프 사진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며 표현하고 추억을 담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셀프 사진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사진관에서 사진사 없이 혼자 사진을 찍는 곳. 2번. 사진관에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주는 곳. 3번. 사진관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곳. 정답은 1번. 사진관에서 사진사 없이 혼자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문제 2. 셀프 사진관이 고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다. 2번. 고객이 원하는 음악을 켜준다. 3번. 고객을 재미있게 해준다. 정답은 3번. 고객을 재미있게 해준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우나를 이용합니까? 언제 사우나를 이용합니까? 사우나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사우나 형태와 비슷한 한국의 찜질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찜질방.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찜질방은 한국 사람들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찜질방은 대중 목욕탕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식당, 헬스장, PC방, 노래방 등이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과 사우나는 열을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은 비슷하지만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찜질방은 황토, 옥돌, 맥반석 등과 같은 고체인 물체를 데워 여기서 나오는 열을 쬐는 방법인 반면 사우나는 증기를 데워 증기에서 나오는 열로 땀을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찜질방은 몸에 쌓인 노폐물이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고 각 찜질방에 따라 효능도 다릅니다. 황토 찜질방은 철분과 마그네슘, 미생물이 많은 황토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황옥 찜질방은 인간의 신체에 필요한 칼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맥반석 찜질방은 다른 돌보다 원적외선이 나와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입니다. 아이스방은 발열된 몸을 천천히 식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땀을 흘린 후 열린 모공을 조이기 때문에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 이외에 자수정방, 불가마, 토굴방 등 여러 종류의 찜질방이 있습니다. 각각 효능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차례대로 다 들어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고 난 뒤 보통 미역국이나 식혜, 구운 달걀을 먹습니다. 미역국은 땀으로 배출된 미네랄과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식혜는 갈증 해소 및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구운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배고플 때 먹습니다. 찜질방을 이용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10분 이상 있으면 안 좋으니 바르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찜질방과 사우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1번. 혈액순환에 좋다. 2번. 열을 이용하는 방법. 3번. 목욕을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2. 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음주 후 들어가면 숙취가 해소된다. 2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긴 시간 이용하면 안 된다. 3번. 오래 있을수록 몸에 좋다. 정답은 2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긴 시간 이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명절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어떤 놀이를 합니까? 한국에서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윷놀이를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놀이인 윷놀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윷놀이. 윷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놀이입니다. 윷놀이는 삼국시대부터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 꽤 오래된 놀이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윷놀이가 하나의 전통 놀이로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해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등 한 해 운세를 점쳤다고 합니다. 윷놀이를 할 때는 윷과 말판, 말이 필요합니다. 윷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한쪽 면은 둥글고 또 한쪽 면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판은 말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보드입니다. 말이 이동하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말판에서 자신의 이동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4개가 모두 도착지에 들어오는 팀이 이깁니다. 말이 이동할 수 있는 코스는 그림과 같이 4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윷을 던져서 평평한 면이 1개 나오면 도, 2개 나오면 개, 3개 나오면 걸, 4개 나오면 윷, 둥근 면이 4개 나오면 모라고 합니다. 도가 나오면 1칸을 이동하고 개는 2칸, 걸은 3칸, 윷은 4칸, 모는 5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 방법은 첫 번째, 팀을 나눕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2팀에서 5팀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팀별로 윷을 던지는 순서를 정하고 말의 색깔을 정합니다. 세 번째, 팀끼리 순서대로 윷을 던집니다. 이때 윷이나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집니다. 네 번째, 4개의 말이 상대편보다 먼저 도착지에 들어오면 이깁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윷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윷놀이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윷, 2번 말판, 3번 개. 정답은 3번 개입니다. 문제 2. 윷놀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1번 삼국시대, 2번 조선시대, 3번 고려시대. 정답은 1번 삼국시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서 놀이를 할 경우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놀이에서는 깍두기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깍두기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깍두기 문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미녀는 같이 게임에 참가할 짝을 구하지 못해 깍두기가 됩니다. 깍두기가 된 결과 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놀이에서 존재하는 깍두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깍두기는 물을 네모나게 썰어 담근 김치의 한 종류입니다. 옛날에는 배추김치를 담글 때 김치소로 쓰고 남은 무 조각을 모아 깍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한 남은 친구를 깍두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모여 여러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얼음땡, 숨바꼭질 등 많은 놀이들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하는 놀이의 경우 참가 인원이 홀수일 때 한 명이 남게 됩니다. 이때 남은 한 명은 깍두기라고 불리게 되고 깍두기는 양쪽 팀에 속하게 됩니다. 혹은 술래가 한 명 있고 다 같이 하는 놀이의 경우에도 깍두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놀이에 참가하는 아이 중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게임의 규칙을 잘 모르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깍두기를 하게 합니다. 깍두기가 된 아이는 놀이에 따라 양 팀에 속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어드밴티지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 놀이에서의 깍두기는 게임을 잘 못해도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길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깍두기 문화는 약자에게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같이 즐기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깍두기 문화는 무엇입니까? 1번. 약자를 소외시키는 문화. 2번.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는 문화. 3번. 강자만이 살아남는 문화. 정답은 2번.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문제 2. 보통 누구에게 깍두기를 시킵니까? 1번. 나이가 많은 아이. 2번. 게임 규칙을 잘 아는 아이. 3번. 몸이 약한 아이. 정답은 3번. 몸이 약한 아이입니다.